오늘 밤도 전국의 수많은 거실에서는 아마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사춘기 아들, 그리고 참다 못한 엄마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지죠.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핸드폰이야? 당장 안 꺼? 엄마가 우습지.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때 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는커녕 같이 소리를 지르며 대들거나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남은 엄마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저러다 엇나가면 어쩌지? 온갖 불안이 엄습하죠. 그때 방관하고 있던 아빠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당장 나와. 그러면 방 안에서 아들은 더 거칠게 저항합니다. 결국 온 집안이 분노와 상처로 뒤덮인 채 밤이 깊어갑니다. 부모님들, 도대체 왜 엄마의 절박하고 따뜻했던 마음은 아들에게 그저 꼴보기 싫은 잔소리가 되고, 아들은 왜 사사건건 날이 서서 벽을 치는 걸까요? 오늘 아다보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사춘기 남학생들을 상담하며 찾아낸 비밀, 엄마와 아빠의 결정적인 감정적 주파수 차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 100번을 단 10초 만에 정리하는 아빠의 단호한 한마디가 가진 힘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의 한계 설정은 감정으로 흐르기 쉽고 아빠의 한계 설정은 규칙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들이 아이에게 선을 그을 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다수가 관계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엄마 속상해.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 왜 엄마 말을 무시하니? 같은 언어들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기본 주파수는 아이를 보호하고 연결하려는 사랑과 불안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엄마는 아이의 아주 작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도 공감해주던 연결의 안테나가 본능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거친 반항 앞에서 더 깊은 상처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엄마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몸집이 커진 사춘기 아들에게는 다른 주파수의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건 부모의 역할 분담이자 팀플레이의 영역입니다.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남자아이들의 뇌는 이 높은 톤의 감정적 언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아들의 뇌는 그것을 논리적인 통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라고 인지합니다. 나를 키워준 절대적인 존재인 엄마가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니 아이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공격 반항하거나 도저히 이 감정의 홍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도망 회피쳐버리는 것이죠. 즉, 엄마의 한계 설정이 아이에게는 규칙을 배우는 기회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단절로 다가가는 셈입니다. 바로 이때 아빠의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엄연한 뇌과학이자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충동을 억제하고 선을 지키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전두엽의 억제 기능, inhibition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 전두엽 브레이크가 리모델링 중이라 툭하면 감정이 폭발하고 선을 넘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아이의 브레이크를 밖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성적 권위, paternal authority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사춘기 남학생은 아빠라는 존재를 보며 남성성을 동일시, identification 합니다. 즉, 아들이 아빠에게 반항하고 힘을 겨루려 하는 것은 거친 에너지를 뿜어내며 아빠라는 벽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서열 확장 욕구입니다. 이때 아빠가 똑같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힘으로 눌러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빠마저 감정의 주파수를 켜버리면 그건 훈육이 아니라 거친 기싸움, 야생의 서열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무서운 아빠를 보며 억압당할 뿐 규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빠에게 필요한 건 무서움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아빠가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고 감정을 뺀 담담한 눈빛으로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재민아,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묵직하게 선을 그어줄 때 아이의 뇌는 엄청난 신호를 받습니다. 높은 음역대의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낮고 단단한 주파수를 통해 아, 내가 지금 안전한 울타리의 끝까지 밀고 들어왔구나. 나는 사회적 규칙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빠라는 거대하고 고요한 벽에 부딪혀 성난, 파도 같은 아이의 분노와 충동이 가라앉는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감정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부릅니다. 아빠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진짜 단단한 남성성의 모델링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아빠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떻게 아이의 기선을 제압하며 단호한 선을 그어줄 수 있을까요? 1단계, 목소리 톤 다운, low and slow. 아이가 소리를 지를수록 아빠는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반 옥타브 낮추고 말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아빠의 낮은 음파는 아이의 과열된 편도체 감정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도구입니다. 2단계, 감정과 행동의 분리. 아이의 억울한 감정은 들어주되 선을 넘는 행동은 즉각 차단해야 합니다. 네가 화가 난 건 아빠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는 행동은 우리 집 규칙에서 용납 안 돼. 3단계, 침묵의 압박. The power of silence. 단호하게. 규칙을 말한 뒤에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아이의 눈을 지그치 3초간 바라보며 침묵하세요. 자,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아이가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빠가 웬일이지? 하면서 더 세게 도발하거나 비꼬며 아빠의 바닥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속어 폭발, extinction burst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아빠의 치트키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미동, non-reaction입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말려들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 울타리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 고요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세요. 아빠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춘기 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선 제압입니다. 부모님들, 엄마의 잔소리가 100번, 200번 반복되어도 아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감정적 주파수가 아들의 전두엽 브레이크를 깨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집안의 악역을 엄마 혼자 짊어지게 두지 마세요. 오늘 밤 아빠들이 방 밖으로 나와 거실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가 거칠게 반항하고 돌아설 때 아빠가 아이의 어깨를 묵직하게 잡고 눈을 맞추며 이 단단한 치트키 멘트를 건네주세요. 재민아, 네가 사춘기가 오고 몸이 커지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고 화가 나는 순간이 많다는 거 아빠도 잘 알아. 아빠도 다 거쳐온 시간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부술듯이 쾅 닫고 들어가는 건 아빠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건 우리 집의 규칙이고 네가 앞으로 나갈 세상의 규칙이야. 아빠는 네가 힘이 세진 만큼 네 감정과 힘을 멋지게 조절할 줄 아는 진짜 단단한 남자가 되길 바란다. 오늘 밤 내 방 문은 열어두고 진정되면 나와서 아빠랑 이야기하자. 아빠라는 안전하고도 단단한 울타리를 몸으로 경험하며 자란 아이는 세상 밖, 정글 같은 사회에 나가서도 선을 넘지 않으며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무서운 아빠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아빠의 등판이 사춘기 아들을 성장시킵니다. 아이의 거친 행동 이면에 숨겨진 발달의 신호를 깊이 있게 읽어내는 아다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